안녕하세요. 선재 한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그런 냉찜질과 온찜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몸이 찌뿌둥하다거나 아니면 어디가 아프다거나 그랬을 때, 또는 넘어졌다, 삐었다 이랬을 때 우리는 냉찜질이나 온찜질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냉찜질과 온찜질에 대한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피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찜질을 하는 목적, 바로 우리가 불편하기 전의 원상으로 회복하는 데 있는 거지요. 우리가 건강하다 했을 때는 몸과 마음이 무언가를 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쾌적한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런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근육을 무리하거나 또는 한쪽이 늘어났을 때 그 쾌적한 상태가 유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상태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보조요법으로 찜질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좀 헷갈리기 쉬운 냉찜질과 온찜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냉찜질이다 했을 때는 냉찜질의 그 바라는 목표가 무엇이냐, 의도하는 목표가 뭐냐, 그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냉찜질은 우선 차갑게 합니다. 차가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에서는 모든 기능이 일시적으로 저하됩니다. 그러니까 피의 흐름이 속도가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피의 흐름을 늦춘다 이거죠. 그럼 피의 흐름을 늦추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출혈이 있는 경우 피의 흐름을 늦추면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냉찜질은 1차적으로 출혈이 있는 경우에, 피가 나는 경우에 씁니다. 그럼 꼭 피가 나는 경우에만 쓸까요? 어떤 신체의 대사활동을 늦춰야 될 때가 언제겠습니까? 바로 피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세포나 근육이, 인대들 이런 것들이 찢어져서 세포액이 밖으로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때도 그 정상적인 활동을 늦춰주면은 이러한 세포 밖으로 빠져나오는 세포액이나 여러 체액들 이런 것들을 멈출 수 있습니다. 세포 밖으로 빠져나온 것들은 세포 사이에 쌓이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붓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가 혈관 밖으로 나왔다. 그래서 세포 밖으로 쌓였다. 고였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피가 고이면은 피는 철분에 의해 가지고 빨간 피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산화됩니다. 산화되어서 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 사이에 어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검은 피들이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밖으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랬을 때 결국은 우리가 삐었다든가 아니면은 무리한 운동을 했다든가 이랬을 때 바로 상처가 나서, 그죠? 갑자기 인대가 근육이 늘어났다거나 이랬을 때 그 늘어난 상처 밖으로 혈관이 늘어났다. 그래서 미세혈관의 출혈 이런 거에 의해서 세포 밖으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체액이나 혈액이 나오죠. 이것을 멈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의 활성도를 떨어뜨린다. 그래서 이 활성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냉찜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냉찜질을 하면은 찬 효과로 인해 가지고 염증이나 붓는 거, 부종 이런 것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시적으로는 뇌에서 통증을 좀 느끼는, 못 느끼게 하는 통증 감소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생겨난 근육이나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냉찜질을 합니다. 그래서 손을 삐었다, 발을 삐었다, 아니면 어깨를 삐었다, 또는
화상을 입었다. 이렇게 해서 세포 밖으로 삐져나올 때 우리는 냉찜질을 합니다. 그래서 급성 통증에는 일단 냉찜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음 주머니를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문질러 주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얼음을 대고 있으면 어떤 효과가 날까요? 오히려 동상에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얼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냉찜질은 보통 5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이거죠. 그러면은 5분을 넘기지 않고 일시적으로 거기에 활성도를 떨어뜨려서 이 상처가 스스로 아물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죠. 세포액이나 아니면 체액이나 아니면 혈액이 밖으로 삐져나오지 않도록 만들어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5분 이내의 냉찜질로 원을 그리듯이 얼음 주머니로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쉬고 1시간쯤 뒤에 다시 해줍니다. 급한 경우에는 한 20분, 30분 만에 다시 하는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냉찜질의 목적은 지금 상처가 났는데 이것이 더 덧나지 않도록, 염증이 진행되지 않도록 억제를 한다. 이런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급성기 이런 때에 씁니다. 삐었다. 반드시 냉찜질입니다. 만약에 근데 온찜질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찜질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피로물질을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영양을 공급하고 해서 근육을 활성도를 높여주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찢어져서 상처가 났는데 활성도를 높이면 점점 더 많이 붓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삐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삐었다. 이랬을 때에는 절대적으로 냉찜질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활성도를 낮춰서 우리 몸이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 이거죠. 그럼 반대로 온찜질은 아까 말한 대로 정반대입니다. 혈류, 피의 흐름을 더욱더 왕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근육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만성적인 통증에 응용이 되는 겁니다. 급하게 운동을 해서 또는 넘어져서 타박을 입었다, 다쳤다 이런 경우가 아니고 만성적으로 그 부위가 순환이 덜 되었을 때, 순환이 덜 되면은 우리는 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가 탈이 났으니까 여기가 모자라니까 어떻게 좀 처치를 해주세요. 그래서 통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기능 저하 현상으로 생기는 통증, 여기에는 바로 온찜질을 해줘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오십견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근육이 뭉쳤다, 그죠? 알박혔다, 이런 경우. 그리고 이제 만성적인 통증이 있잖아요.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디스크라든가, 디스크에는 목 디스크도 있을 거고, 허리 디스크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다리에 쥐가 잘 난다. 근육이 뭉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손목, 이런 걸 많이 썼을 때 생기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든가 여러 관절 질환들, 이러한 때 바로 온찜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온찜질은 또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냉찜질과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했을 경우에는 화상을 입을 수가 있겠죠. 그죠? 온찜질 한다고 온찜질을 틀어놓고 팩이나 기타 등등 그리고 한잠 자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불룩하게 화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30분을 넘기지 말자. 이런 주의사항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온찜질이
여러 가지 혈액순환을 속도를 높이고 이렇게 혈액순환이 높아져서 영양 공급이 잘 되고 이래서 만성적인 질환에도 좋지만은 원찜질이 가끔 부작용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뇨병이라든가 통풍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부작용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는 적절하게 의사,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찜질이 온찜질인지 냉찜질인지 이거에 대한 조언을 확실히 들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삐었을 때 무조건 냉찜질입니다. 그렇게 해서 삔, 늘어난 인대, 찢어진 인대, 찢어진 세포, 찢어진 혈관 이것이 아물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 됩니다. 기능 일시적으로 저하시켜도 아물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면은 우리 몸의 모든 기운은 그것을 정상으로 아물어 붓습니다. 이 아무는 기간이 보통 특별하게 무리를 하지 않는다면 2 내지 3일이면 거의 아뭅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보자면 처음에 2, 3일 정도는 냉찜질을 해준다. 삐었을 때 얘기입니다. 막 붓고 피가 났을 때, 어혈이 막 눈에 보일 때, 그랬을 때는 초기의 2, 3일간은 반드시 냉찜질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났을 때, 그랬을 때는 세포 사이에 고여있는 여러 피라든가 체액들, 이것을 주변 세포에서 흡수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 때에는 기능 활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온찜질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은 또 한 가지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일이 있습니다. 뭐냐? 주말에 산행을 오래 했다든가 아니면 주말에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온몸에 아리백일 정도로 운동을 과하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뜨겁게 한번 이제 시원하게 온탕에 담그고 뜨겁게 샤워를 잘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 보면 몸이 더 무겁고 찌뿌둥합니다. 그렇습니다. 운동이 과로했을 때에도 몸의 근육에 미세한 상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때 온찜질, 그죠? 온탕 이런 것으로서 세포액이 세포 밖으로 더 많이 삐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로한 운동을 했을 때, 무리한 산행을 했을 때, 이런 때에는 뜨겁게 샤워하지 마시고 차가운 샤워를 하는 것이 오히려 몸에 도움이 됩니다. 냉찜질이 필요한데 온찜질을 한 경우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헷갈리기 쉬운 냉찜질과 온찜질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것 그리고 더 세밀한 것은 전문가 선생님들과 상담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지요. 다만 일반적으로 요약해서 말하자면은 붓는다, 피가 났다 이런 때에는 그리고 넘어졌다, 부닥쳤다, 다쳤다 무조건 냉찜질입니다. 최소 2, 3일간의 냉찜질이 필요하다. 이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순서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질환, 기능 저하로 생기는 만성적인 질환, 쥐가 난다든가, 이런 이제 항상 어디가 아프다든가, 아니면 디스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온찜질이 좋다. 그래서 기능 활성을 올려야 될 때 온찜질, 일시적으로 떨어뜨려야 될 때 냉찜질. 이 기준을, 이 원칙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는 바가 항상 뜻보다도 더욱 훌륭하게 이루어지는 건강하고 쾌적하고 행복한 그러한 나날을 기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